오늘 수급이 좀 엇갈리네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현재 매수 들어오면서 양시장의 희비도 좀 엇갈립니다.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한교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작전명은요? 오늘 작전명은 돌다리로 결정했습니다. 도 두드려 보고 가라가 생략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라는 것은 일단 개천을 건널 때 진짜 돌이 밟아도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아는 것도 그리고 확신이 가더라도 한 번은 좀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장세가 워낙에 힘들고 답답한 장세고 또 바닥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이제 변수들이 많고 또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먼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장세는 워낙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확인하고 건너듯이 좀 더 확인을 하고 차라리 좀 늦더라도 확인하고 건너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돌다리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세 가지네요. 모멘텀, 불확실성, 확인입니다.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사실 보통은 모멘텀 하면은 이번 장은 이게 모멘텀이잖아요. 저거잖아요. 생각이 바로바로 나는데 요즘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제 지난주 제가 한번 작전 타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펀더멘탈도 안 통하는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기업 가치가 좋아도 주가가 못 가는 또 가더라도 좀 상당히 그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1850에서 쌍바닥을 찍긴 했습니다만 네.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없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이제 유럽 쪽에도 그렇고 시장에서 어떤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일단 부재예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호재라고 한다면은 중국에서 좀 더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든가 네. 내지는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완전히 딜레이 한다든가 이런 어떤 재료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승장을 이끌 만한 어떤 그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증권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시장이 좀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더 등장하고 시장이 충분히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판단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기대 요인이 없다는 건데 두 번째 키워드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수를 누를 만한 요인은 있다는 거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 변수예요. 이 불확실성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것은 이제 불확실성 변수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그 중국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경기가 경착륙을 하느냐 연착륙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경제 지표들을 본다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큰 이런 상태가 역시 불확실성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이제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유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란에서 감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맨날 결국엔 그렇죠.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말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유가도 어느 정도는 바닥은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역시 불확실성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제는 유럽 문제도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렉시트에서 이제 브렉시트 가능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이탈했을 때 그 충격 여파는 이제 과거 그렉시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네. 지금 굉장히 큰 불확실성 변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써 3개 나왔네요. 그렇죠. 네. 이거 말고도 지금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북한 문제가 또 부각되고 그렇죠. 있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북한 문제는 한번 터지면은 또 증권시장의 충격 여파가 굉장히 크죠. 안 그래도 증권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가중된 상태에서 북한이 조금만 움직임을 잘못하게 되면은
엄청난 사태로 비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증권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변수가 최악의 국면에서 최소한 안정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좀 주식을 해도 좀 편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을 참 많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산 나라고 또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는 뭐 이제 북한 문제밖에 없는데 해외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해외 뭐 사드도 그렇고. 그렇죠. 해외적인 문제 자체를 우리가 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이제 주식하기가 굉장히 맹점인 네, 것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변수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가 확인이었잖아요. 어떤 그렇죠. 것에 대한 확인인가요?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확인을 하고 매매하자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일단 기술적부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1850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쌍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이게 주봉이네요. 그렇죠. 코스피 주봉입니다. 이제 쌍바닥을 1850 만든 상태고 이제 1차적으로 목표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950선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적어도 1950선 정도까지는 가줘야 이런 어떤 불확실성 변수가 조금 더 안정됐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 변수가 빨리 현실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강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그 악재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1950선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로 지금 시장은 2000선 정도까지는 뚫어줘야 지금 같은 장세는 2000선 정도까지 뚫어줘야 이런 어떤 불확실성 변수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지금 장세는 뭐 불확실성 변수를 우리가 한 가지 다 뭐 일일이 다 확인하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1차적으로는 1950선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00선까지는 뚫어줘야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으로 넘어가면은요. 1950선을 뚫고 나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면 좀 늦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은 늦긴 늦겠죠. 늦을 것 같은데 일단은 1950선 뚫기 전까지는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단기 매매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일단 1950선을 뚫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로 계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던 대형주 뭐 철강주라든가 뭐 자동차 관련주도 이미 좀 올랐고 또 일부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도 많이 OLED 관련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 종목군을 쫓아가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후발주 중심에 이제 못 올랐던 종목 중심 내지는 일부 대형주를 중심해서는 단기 매매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화학주 다 갈 때 못 갔던 금호석유가 또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식인가요? 일단 시장 자체가 지수가 좀 오른 상태에서 지수가 출렁거릴 때는 이미 올랐던 종목이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하방 경직이 나오게 되면 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적인 매매 스타일은 단기 매매로 가시되 종목 접근에 있어서는 이미 올랐던 뭐 화학주라든가 이런 철강주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못 올랐던 후발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또 뭐 업종 뭐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도 이미 많이 올랐던 어떤 뭐 이제 뭐 OLED 관련 같은 경우는 뭐 AP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원액 IPS라든가 이렇게 뭐 주성엔진이라든가 이제 시작하는 후발주 중심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매매는 단기 매매로 가시되 종목에서는 뭐 들어올랐던 후발주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후발주 그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못 올랐다고 뭐 보험 업종 뭐 이런 쪽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몇 개의 업종으로 축소가 됐고 그 안에서의 또 돌아가면서 매기가 붙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거래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약간의 뭐 여러분들 뭐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무서워하면 종목들이 이제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은 철강주라든가 자동차뿐 외에 뭐 거래소 대형주들은 뭐 보험주 이쪽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나마도 이제 그동안 실적 우려라든가 유동성 위기감으로 많이 빠졌었던 그나마 좀 두산그룹주도 좀 낫습니다. 차라리 두산인프라코라든가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뭐 이제 밥켓 상장 추진이라든가 이런 재료들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종목 중심으로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짧게 끊어치는 그런 어떤 단기 차원의 어떤 대형주를 주시한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 종목으로는 여전히 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OLED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관련주 이쪽 종목군들의 순환 매가 함께 계속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OLED는 워낙에 지금 뭐 이제 글로벌 성장세가 정체된 상태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OLED 산업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OLED 관련주 전반에 걸친 관심은 계속 이어가셔도 좋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제 서서히 부각될 수 있어요. 지금 전기차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네. 산업적으로 이제 성장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서서히 이제 그동안 주가가 충분하게 쇼동을 받고 이제 움직일 때가 됐고요. 바이오제약주들은 아직은 이제 수급적으로 좀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네. 그동안 이제 주가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하고 성장 가치 측면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네. 수급적으로나 전체적인 증권 시장의 흐름이 좀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질 때 그때쯤 좀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네네.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OLED나 전기차, 제약바이오 쪽은 지난주와 비슷하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중에서 제일 강한 거는 OLED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뭐 AP 시스템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도 그렇고 동아일텍도 한 5% 정도 상승 흐름 나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후발주자로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 접근하는 게 낫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경우는 이제 급등에 따라서 탄력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대장주 맥락에서 뭐 에피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 맥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후발주 들어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익 IPS 같은 종목들하고 주성 엔지니어 같은 종목들 또 DMS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좀 올리긴 했습니다만은요. DMS 같은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가치가 워낙에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OLED 관련주들보다도 DMS 같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오르는 게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중기적으로 DMS 신고가인데요. 괜찮아요? 기업 가치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네. 충분하게 조정을 한번 기다리시는 도 괜찮죠. 크게 놓고 보니까 또 많이 그렇죠. 밀렸다가 오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꾸며봤는데요. 단기 매매 집중해 보시고요. 후발주자 쪽 그리고 섹터로 분류하자면 OLED나 전기차, 바이오제약에 대한 관심 꾸준히 좀 가져가자 의견 나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이나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면서 저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고 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